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선비 덕팔. 그는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온 것이 글 공부이기에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부인의 허드렛 일 수입에 의지하며 골방에서 책만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서방님, 거시기 말이여요. 마누라 벌써 시간이 밥때가 되어버렸는가? 거 오늘도 책을 얼마 안 본 것 같은디. 시간이 일하고 빨리 흘러버렸구만. 그것이 아니라 거 서방님 내일은 제가 거 덕문이랑 같이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구만요. 응?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친정에는 뭐 한다고? 거 장모님 생신도 아직 남았는디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내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거시기 한디. 올해가 흉년이라 어디 일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놓으니께 슬슬 식량이 바닥을 보이는구만요. 이참에 거 친정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거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덕문이도 좀 맡아달라고 해볼까 하는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지난번에 거기 가서 손 벌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똑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제. 아니요. 하이고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세상 모르게 책만 보고 앉아 있었으니 내가 자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어디 할 말이 있겠는가? 서방님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것인디. 어디 서방님 혼자 좋자고 그런 것입니까요? 다 자기 맡은 일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말이오. 한번 내가 좀 나서 보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 새끼를 처가에 맡긴다는 것이 내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구만. 다 당신이 말이여요? 거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가요? 아, 왜 내 친구 중에 경문이 있지 않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여태 도움 한번 청한 적이 없었는디. 그래도 자식놈을 처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웜의 경문씨라고 하시면 서방님 참말로 괜찮겠습니까요? 덕팔이는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인을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글 공부를 포기하고 소장농 자리라도 구해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글 공부에 매달리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던 중마고 경문이 몇 해 전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에서 떡하니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이고 경문이 거 축하하네 그려? 그래 자네 내일 한양으로 떠나는가? 응,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구만. 내 마음 같아서는 같이 급제를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디 그것이 아쉽구만. 그러게 말이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덕팔이 자네 말이오. 거 내 자네 사정을 아니께 하는 말인디. 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좋으니 나를 꼭 찾아오시게 이 친구야. 내 식량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말이오.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찌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해온 내가 자네를 등질 수가 있겠는가? 내 자네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라도 찾아오시게. 무엇이라? 자네 말은 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합격을 못할 것이라 이 말인가? 아니 이 친구야 내 말은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배안내 되었어. 그래도 뭐 나도 사내인디 말이오. 내 입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가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 한양에 가서도 몸 건강하시게 경문이. 경문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덕팔이에게 이야기했지만 함께 공부했던 경문의 호의가 오히려 덕팔이의 자존심을 자극했지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덕팔이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문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덕팔이었기에 사실 한양까지는 어떻게 가는지도 그리고 며칠이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는 무작정 길을 걸었지요. 오음에 나는 한양이라고 하니 무작정 길만 따라서 가면 나올 줄 알았는디 무슨 놈의 숲이 가도 가도 끝나지가 않는구만. 가만 여가 아까 내가 지나온 길인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이나 숲에서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덕팔이는 숲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하이고 시간이 벌써 일하고 되어버렸으니 참말로 내가 미련했구만. 내가 미련했어. 여가 아까 밤에 범이 나오는 곳은 아니겠제. 웜에 저게다 무엇이오? 이런 숲속에 저것이 지금 집 아니란가? 기적적으로 숲속에서 민가 하나를 발견한 덕팔. 그는 이제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그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죽으림으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께요. 덕팔이 마당에서 한참을 소리치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서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의 자태가 이런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답지 않게 단정하고 고운 자태를 지녔기에 덕팔은 그 와중에도 여인의 모습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처음 보는 부인을 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참으로 실례지만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이 숲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시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이곳이 저 혼자 지내는 곳이라 처음 보는 선비님을 드리기 참으로 곤란하나 이런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간 말 그대로 산짐승들에게 목숨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될 테니 그것 또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군요. 이 시간까지 산속에서 헤매시느라 많이 지치고 시장하실 테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원매. 부인 진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그 부인은 덕팔이를 방 안으로 들였고 부엌에 잠깐 들르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차려서 떡하니 덕팔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쌀밥에 고깃국에 산적에 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수성찬을 내올 수 있단가잉? 그런데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요? 저는 은숙이라는 과부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한때는 사랑하는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 지 채 한 해가 되지도 않아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서방님을 병으로 잃고 그저 세상을 원망한 채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살다 보니 이곳 깊은 숲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선비님께서는 가족이 있으신지요? 하이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만요. 저도 처와 자식이 있는 몸이라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라 부인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요. 덕팔은 은숙의 슬픈 사정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어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서려고 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숲에서 길을 헤매더니 오늘은 하필 또 비가 이렇게 오는구만요. 그래도 오늘은 늦기 전에 이거 출발을 해야 할 것인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이것이 쉬이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구만요. 가시는 길이 급하신 거는 알고 있으나 이왕 일이 된 것 하루 더 머물다 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 비에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또 길을 잃기 쉬울 겁니다. 그려 내가 여 숲속길을 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저 여인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된다고는 하나 이 비에는 무리 같구만. 그럼 은숙씨 거 하루만 더, 딱 하루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덕팔은 다시 은숙의 집에 하루 더 머물게 되었고 젊은 남녀가 빗소리를 들으며 한방에 있다 보니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은숙의 옷고름 푸는 소리였지요. 한번 떠나야 할 때를 놓치기도 했고 은숙과 정도 통한 이후로 덕팔이는 숲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은숙이와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한참이 지나서야 벌써 자신이 숲에서 한 달이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덕팔이는 집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처와 자식이 생각이 났지요. 은숙씨, 내 바깥일은 까맣게 잊고 은숙씨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구만요. 생각해보니 내 처랑 아들놈은 지금쯤 나만 기다리면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인디 내 내일이라도 날이 밝는 대로 얼른 집으로 가야겠구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고 있을까 걱정이라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여 덕팔 씨가 부담될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양에 있는 경문 씨가 보낸 것처럼 꾸미고 제가 덕팔 씨 집으로 이미 재물을 보내놓았으니 덕팔 씨는 가족들 걱정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더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하이고,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래도 말입니다, 은숙씨. 한번 가족이 걱정되니 제가 이 두 눈으로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더 이상은 머물지 못할 것 같구만요. 하긴 제 말만 듣고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지요. 그럼 떠나시기 전에 저와 약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가셔서 정말로 덕팔 씨 집에 제가 보낸 재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시는 것으로요. 만약에 제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구만요. 내가 가족들이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다시 은숙 씨를 보러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은숙은 길을 나서는 덕팔이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었고 덕팔은 정말 은숙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서둘러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은숙이 길을 자세하게 알려준 덕분인지 아니면 한 달이나 지내면서 숲속의 길도 이제는 눈에 익었는지 숲길 역시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덕팔이는 힘들지 않게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 집에 도착해 보니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마당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서 오셨구만요, 서방님. 그런데 그 경문이라는 친구분이 진짜로 한양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나 봅니다. 응? 마누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친구분께서 그 재물하고 식량을 보냈는디. 얼마나 손이 크신지 그 정도면 우리가 아껴서만 잘 살면 말이에요. 앞으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제라. 아이고 나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우리 덕문이를 친정에 안 보내도 되니? 그것이 가장 좋구만요. 거보시게. 내가 뭐라고 했는가? 그 친구는 나를 꼭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안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만. 은숙이 보낸 재물 덕분에 덕팔이는 더 이상 생활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글 공부에만 시간을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 안에서 혼자 책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덕팔의 마음은 자꾸 방을 떠나 숲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제가 재물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기로 꼭 약조를 해주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은숙 씨가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깊은 마음을 품었길래 이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사내대장부가 된 이상 나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이제.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 책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구만. 책만 들여다봤다 하면 은숙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니 결국 덕팔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마누라, 거말이오. 아무래도 내 경문이한테 한번 다시 다녀와야 할 것 같구먼. 엥? 거기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 먼 곳을 다시 가신다고 하신대요? 나는 경문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지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만. 사람이 이 정도까지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껏 곁에 좀 있으면서 말이오.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뭐, 듣고 보니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하구만요. 그럼 갔다가 얼마나 있다가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께 넉넉 잡고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구만. 이제는 말이오, 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다녀오는 동안 잘 지내고 있으라고잉. 그렇게 다시 은숙이 살고 있는 숲으로 향하게 된 덕팔. 그의 마음속에는 부인 명옥에 대한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얼른 은숙을 품에 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에서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주변이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한 노인이 덕팔의 길을 막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허허, 덕팔이 이 친구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웜에 어르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자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이요. 이 숲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자네 선친께서 하도 자네를 잘 돌봐달라고 하는 통에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구만. 네?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허허, 참말이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지금 그 과부가 혼자 살고 있는 숲속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 분명하지. 내가 안 나타났으면 자네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웜에 참말로 신령님이 맞으시구만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요? 사실 그 과부는 말일세.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을 현혹해서 잡아먹기 위해 젊은 여성의 몸으로 둔갑을 한 것이라네. 자네가 몰래 그 집에 가서 문을 통해 방을 봐보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야. 신령님, 그 은숙 씨가 구렁이였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요? 이미 그 구렁이가 자네의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렁이를 그대로 두고 가봐야 재앙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구만. 그러니 침착하게 내 말대로 하세.
우선 그 구렁이가 평소처럼 밥을 내오면 말일세. 밥을 넘기지 말고 입에 담고 있다. 구렁이를 향해 뱉어버리면 그 구렁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반드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구만 덕팔이. 사실 신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은숙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위화감이 느껴졌던 덕팔은 신령님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은숙의 집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부엌을 통해 방문 창살에 구멍을 내고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덕팔이 구멍을 통해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신령님의 말대로 방 안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웜에 설마 했는디. 신령님 말씀이 참말이었구만. 참말이었어. 여태까지 내가 같이 지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였구만. 덕팔이는 몰래 다시 집을 빠져나가고 한참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에 태어난 척 다시 대문으로 들어와 은숙을 찾았습니다. 은숙은 덕팔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방으로 들인 이후에 지난번처럼 진수성찬을 내왔고 덕팔이는 신령님이 말한 것처럼 밥을 크게 한 수저 뜨고는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숙을 향해 밥을 뱉으려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리 은숙 씨가 천년 묵은 구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숲속에서 헤매다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디. 단지 구렁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된단 말인가? 아니구만 아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구만. 그렇게 결심한 덕팔이는 밥을 은숙이에게 뱉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은숙이 구렁이로 변하기는커녕 자신을 빤히 바라본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밥을 저에게 뱉지 않으셨습니까? 그 신령님이라는 사람이 미리 일러뒀을 텐데요. 뭐시라? 은숙 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령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요? 사실 덕팔 씨가 만난 것은 신령님이 아닌 천년 묵은 지네가 신령이냥 둔갑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네는 저와 함께 이 숲에 살고 있는 영물인데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을 할 수 있기에 제가 당신의 마음만 얻으면 승천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질투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구만요. 저는 그냥 암마 은숙 씨가 구렁이라고 하셔도 지난번 숲에서 길을 잃은 저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극진하게 보살펴 주신 것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큰 재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은숙 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인디 선비된 자로서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 것이 못할 짓이라 생각되어 그냥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밥을 넘긴 것이구만요. 천년. 덕팔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천년. 정말 끝없이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에게 마음 써주신 점 하늘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덕팔 씨.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은숙은 천년의 시간을 참고 견딘 끝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을 잃은 덕팔이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숲속에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 후 덕팔이는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웜에 몇 달을 걸릴지 모른다는 양반이 생각보다 일찍 왔구만요. 그래 먼 길 다녀오시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그 경문 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확실히 하고 온 것이대요? 마누라 이번에는 말이요. 그 친구가 섭섭치 않게 내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하게 고맙다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왔구만. 하! 그 후 덕팔이의 마음에서 자연스레 은숙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덕팔이는 다시 전처럼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해 꿈에 그리던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후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